안녕하세요. 한국역사영토재단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 대선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미 대선 결과가 낳은 이 결과가 앞으로 향후에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기 위해서는 트럼프 시대가 마감이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오늘 현재까지는 이제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의 전체적인 여론으로 봤을 때 승복을 아마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 바이든 시대가 이렇게 열리는데, 과연 트럼프 시대가 어떻게 해서 열렸고, 또 트럼프 시대가 왜 마감이 되는지, 왜 이번 선거에 지는지, 그 선거에 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라든가 또 코로나19의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은 보이는 현상이죠. 그거는 이미 언론이나 여러 정보를 통해서 다수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트럼프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선거 때 힐러리 클린턴이 당연히 당선되는 걸로 전 세계 또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점을 쳤죠. 그러나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게 트럼프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의외로 당선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그러면은 어떤 경과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를 봐본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 사회의 여론을 끌고 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이 될 걸로 예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경제 전반과 또한 이 전체적인 이 선거 판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화당의 매파 중심의 무기상들이죠. 미국이라는 나라 경제는 대부분이 무기를 팔아갖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정치권에 또한 무기 판매상들이 영향력을 많이 이렇게 끼치고, 거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봤을 때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트럼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상당히 좌충우돌을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무기상들이 봤을 때 지난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전쟁을 예상을 치를 걸로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밑 작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많이 작용해서 예상을 뒤엎고 전체적인 여론을 이렇게 뒤집어 갖고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트럼프 시대를 열어가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선거에 왜 졌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 답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종차별 문제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죠. 또한 그보다 또 크게 작용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는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선거에 졌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주 일반적인 논의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의 어떤 부분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많은 정부가 오가면서 전쟁을 치르지 않은 정부가 없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이 트럼프가 상당히 좌충우돌을 하는 성격이기도 보니까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을 다발적으로 일으켜 갖고 세계를 깡패처럼 군림을 할 걸로 예상을 했댔는데, 실상 이 지난 4년간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시대에는 새로 전쟁을 일으킨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 여러 가지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로 중동에서 전쟁을 많이 일으켰는데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간단하죠.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미국이 몇 년 전부터 이제 원유를 자국 내에 있는 원유를 생산 시작을 하면서부터 더 이상 중동에서 원유를 필요로 하지 않다 보니까 굳이 중동에서 힘을 쓸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군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트럼프는 어디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했납니까? 독일이나 한국, 일본,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 기지 비용을,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준다, 뭐 나토를 지켜준다, 뭐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예산을 그쪽에서 확보를 하려고 계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4년간은 전 세계에서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전쟁을 일으키지 않다 보니 공화당 내에서 매파, 특히 무기 판매상들의 지원을 받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게 뭐 이 트럼프가 다시 한번 또 재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난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공화당 내에서 뭐 상당히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많이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 오히려 뭐 민주당 오바마 때도 전쟁을 많이 치렀으니까요. 바이든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북조선에 관련돼 가서 강경 대응책을 쓰고 뭐 깡패 국가 뭐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히려 민주당 정권이 잡으면은 전 세계 전쟁을 더 많이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무기 판매상들은 트럼프가 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방점을 찍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바이든 시대가 지금 열리는데 우리 대한국토 한반도하고는 어떤 영향 관계가 있느냐. 먼저 대친화 관계를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간단하죠. 이게 민주당 정권이 됐건 아니면은 공화당 정권이 됐건 진화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뭐 국민 전체의 한 75% 이상이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정권이 됐든지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경제라고 하는 측면의 발목을 많이 잡고, 특히 1대1로 등 진화는 어떤 팍스 차이나 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의 지배권을 갖고 가려고 어떤 영향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뭐 과거에는 팍스 아메리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팍스 차이나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어요. 특히 뭐 저쪽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따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견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이거는 뭐 어느 정권이 됐건, 공화당 정권이 됐건, 트럼프가 잡건, 바이든이 잡건, 뭐 대진화 관계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려를 해야 될 것은 대일본 관계입니다. 대일본 관계가 상당히 좀 우려가 좀 많이 되는 거죠. 대일본 관계가 우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바마 정부의 연장선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바마 정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니까 일본이 군사적으로 상당히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모든 이 기회를 누가 만들어줬나니까 오바마 정부가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일본은 평화헌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위대가 자국 내에서의 자국을 지키는 일만 하도록 돼 있는데 오바마 정부 시절에 뭘 해줬죠? 자위대가 제3국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본 외무상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날 겁니다. 북조선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다. 뭐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또 영토학이라고 하는 정의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거기가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영토는 아닙니다. 국토에 해당이 되죠. 그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조선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북조선의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우리 일본 자위대는 북조선에 올라갈 거라. 그러니까 그쪽에 침공을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오바마 정부에서 나오는. 오바마 정부는 자위대가 제3국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향을 받아갖고 아베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고치려고 엄청 노력을 하다가 뭐 결국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 스가 정부도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바마 정부의 연장선으로 본다고 하면 물론 뭐 우리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는 뭐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을 김대중 대통령을 들고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햇볕 정책을 상당히 그 지지하는 어떤 입장에서 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보다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이렇게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게 오바마 정권이고 그 어떤 민주당의 그 전략 그 기조를 그대로 갖고 온다라고 하면은 대일본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된다. 즉,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중시 여기는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 않겠느냐. 이게 뭐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건데,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위대의 군사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일본 자체가 평화헌법을 깨트리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을 만드는데 미국이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본 내에 여론이 상당히 다시 들고 일어나서 그런 법이 바뀔 확률이 많다. 여기에 조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한번 우려를 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미 동맹과 북미 관계에 있어 갖고는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뭐 한미 동맹을 상당히 강화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북미 관계가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오히려 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어떤 좌충우돌식의 어떤 외교 전략이 김정은하고 친구 먹어가면서 이렇게 한 것들이 연장선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뭐 사실은 그렇게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사실은 이번 대선이 있기 전에 김정은과의 모든 관계를 갖고 이걸 상당히 선거의 전략으로 큰 카드로 쓸 것으로 예측을 했댔죠. 그런데 불구하고 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트럼프가 그 정도인데, 그럼 만약에 이번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바뀔까? 제가 봤을 때의 북미 관계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조 바이든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또, 배북 전략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햇볕 정책을 꼽았다라고 하는 거죠. 햇볕 정책을 상당히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막혀 있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될 수 있는, 즉 햇볕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열릴 것으로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강경화 외무장관이 지금 미국을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현재 정부에 있는 당국자들과 만나지만은 조 바이든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만나고 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부분들이 상당히 긴밀하게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상당히 좀 얘기를 한번 기대를 한번 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뭐 경제 문제하고 국제 질서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부분은 한국에 있어서는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즉 미국 트럼프가 있을 때 상당히 그 보호무역에 관련돼 갖고 많이 깨졌죠. 보호무역 제도를 강화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뭐 또 이쪽 뭐 진화의 화웨이를 보복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뭐 아주 작은 부분이고 일부분이지만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좀 득이 좀 많이 됐던 거죠. 뭐 물론 뭐 트럼프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우리한테는 득이 많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 바이든이 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보호무역주의에서 글로벌 경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특히 뭐 국제 질서에 있어 갖고 기후협회라든가 유네스코에서도 뭐 탈퇴한다, 뭐 많은 국제 기구에서 깡패같이 트럼프에서는 뭐 자국의 이익이 없는 쪽에서는 탈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리더의 지위를 많이 잃었는데, 조 바이든이 엊그저께 얘기했지만 뭐 존경받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할 만큼 흐트러지고 망가진 어떤 국제 질서를 바로잡는 데에는 많이 좀 이렇게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뭐 당장 우리나라보다는 전 세계의 국제 질서가 미국 중심에 다시 한번 재편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겠는가. 뭐 이런 어떤 측면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중요한 게 진화 관계는 뭐 그대로 이렇게 대중국 관계죠. 지금 그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는 뭐 한국이 득도 있고 실도 있는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상당히 거끄럽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거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무역의 25%를 차지하는 대중국 관계 속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정쩡한 관계고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기는 지금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대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갖고는 상당히, 그러니까 동북아의 평화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마 민주당의 전체적인 기류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라든가 평화헌법이 파괴가 되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 되는데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는 어떤 이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게 우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 바이든의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